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기존에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나 상담 이런 거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말은 했던 적은 있는데 오늘 같이 제 개인적인 합격 수기를 설명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떨리는데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에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오늘 많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7급 공채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제가 수험생활 때 느꼈던 큰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급 공개 채용 시험, 7급 공채가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7급 공채 채용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입니다. 이때 영어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영어 능력 검정시험, 토익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총 4과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일반 행정직에 합격을 했는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을 통과하면은 2차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성적, 학력 등 개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이때 면접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오전에는 6명에서 7명 사이로 집단 토론을 하고요. 두 번째 오후에는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공채 시험이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 3개 시험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이 필수 과목이고요. 서울시하고 지방직은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한 개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많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부담을 좀 덜려고 하시는 분은 경제학 대신에 지방자치론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닐 때 부전공이 경제학이어서 경제학으로 밀고 가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험 일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은 8월, 지방직은 10월. 요거는 예년과 동일한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보통 6월 달에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3월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게 작년과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바뀐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무지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직은 중앙부처, 그 다음 전국의 모든 곳을 돌 수 있게 되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청, 구청 등 서울시 지자체, 지방직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필기시험을 합격했는지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저는 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저는 단권화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험일의 역순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이틀 전에는 이제 이틀이 남았을 때 총 7과목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3-4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1과목,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1과목, 1년 전에는 한 달에 1과목 이렇게 예시로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맨 처음 1년 전에 6주에 걸쳐서 1과목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엔 3주에 걸쳐서 1과목, 그 다음엔 10일에 걸쳐서 1과목 이런 식으로 점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부하는 양을 늘려 가셔야 됩니다. 그 밑에 제가 국어, 영어는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영어는 어느 정도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어, 영어는 최대한 매일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모르는 문제는 하늘의 뜻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보통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 일반 행정직은 합격 커트라인이 80점에서 85점입니다. 요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합격 커트라인이 일반 행정직이 84점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80점에서 85점 사이의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85점대가 나왔었는데 제 과목의 점수 분포를 보면은 95점 이상 맞은 과목이 없고요. 90점 과목 2과목, 그다음 70점대 한 과목, 나머지는 다 80점대 과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과목을 골고루 85점 이상 어떻게 맞느냐, 그 다음에 내 전략 과목을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느냐, 요거를 한번 전략을 세우실 때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모르는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낚이지 마시고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이 마음이 드시면은 오늘 왠지 2번 같아, 2번으로 찍으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 때 모르는 문제를 몇 개 찍었는데 맞춰서 합격 커트라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보기 4개 중에 2개는 알고요. 그 2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거, 그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찍어도 50%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계획을 일단 주 단위로 이렇게 한번 세부를 나눴었는데, 저는 그 집 근처에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이 7시 오픈을 해서 7시 전에 가서, 사실 공부 시간이 실 공부 시간 하루에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늦게 막 12시 넘어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루틴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하루 휴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하루 쉬면서 다음 주 계획을 어떻게 짤지, 그 다음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에 보충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이 스케줄로 가되,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저희가 이제 가장 합격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험 한 달 앞두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험 한 달 앞두고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때까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빠른 시간에 일어나서 진짜 너무 졸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7시에 도서관에 가면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에 와서 12시 좀 넘어서 1시, 2시까지 하고, 이때는 저는 시험 한 달 앞두고는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정도였을 텐데, 근데 이거는 1년 전부터 하시면은 시험 한 달 전에 힘들어서 못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최대한 이 루틴을 이끌고 가시되, 시험 한 달 앞두고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뭐 코피가 나고 뭐 두통이 있고 배가 아프고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권화가 또 중요한 건데요. 단권화는 예를 들어 모의고사, 그 다음 기출문제 등 틀린 문제를 한 책에다가 옮겨 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단권화의 효과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답을 기본서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습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시험 한 달 앞두고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앞두고는 하루에 그 기본서 1000권짜리를 다 봐야 되는데, 그 1000권짜리 보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뭐 기출 문제 요거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본서에 다 옮겨서 공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예시인데요. 여기 그 레이저로 근데 보시면은 위원 정당의 제소권자는 오로지 정부이다. 근데 요게 기출 문제에서 대통령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걸 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통령 X라고 자연스럽게 오답 노트를 만든 효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최대한 오답 노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냐. 사실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보통 1.4배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성적이 필기 시험 합격보다 많이 높더라도 면접을 못 봐버리면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통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면접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때는 오롯이 면접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가면은 개별 면접 과제를 줍니다. 그걸 20분 동안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 면접 시험 평정표, 자기 개인 정보를 뭐 이름, 뭐 수험표 이 정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집단 토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토의 과제를 주는데, 요걸 10분 동안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50분 동안 집단 토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요때는 찬반이 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때 중요한 거는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에 요런 거는 내 의견에 A를, 다른 분의 의견이 A인데 여기서 내 의견에 B를 더하면은 정말 좋은 C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내 의견을 여기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엔 개인 발표 논문을 30분 정도 작성을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은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개인이 30분 동안 작성한 자료를 15분 내로 발표를 하고 그 외에 아까 아침에 20분 동안 적었던 개별 면접을 25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면접관님들이 총 3분입니다. 3대 1로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아 진짜 잡아먹힐 것 같다. 너무 진짜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분 3대 1로 40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한 10분, 20분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면접관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수험생분들의 좀 의견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많이 그 긴장이 덜해지게 됩니다. 저는 면접 같은 경우에 스터디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가고 나머지 3일에서 4일 정도는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원끼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통의 의견을 이끌어가는 방향 아니면 찬반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었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원 중 3명이 내 면접관이 돼서 질문도 해주고 또 코멘트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때 저 자체도 다른 스터디원 분들의 면접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쓰면은 면접관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의 연습이 되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도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면접 스터디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알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저도 이거를 잘 지켰다면 지켰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더 잘 지켜주신다면은 수험 생활에 좀 더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쉽고 또 단순히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했다 하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는 것보다 많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 의식이 있다면은 공부하면서 많이 슬럼프도 오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좀 나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목표 의식이 사실 면접 가면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세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면접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로 하는 시험 이게 제 예시를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저는 국가직 7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국가직 9급 탈락했고요. 서울 국회사무처 8급 탈락했고 지방직 9급은 중간에 합격했고 서울시 7급 떨어졌고 국가직 7급 합격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맨 처음에 국가직 9급 떨어졌을 때 진짜 7급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9급 떨어지면 7급도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루 동안 방황을 하면서 이 하루 동안은 진짜 미친 듯이 막 술을 먹고 잊어보자 막 했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 전에 먼저 틀릴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문제 풀다가 틀리는 거는 다시 공부하면 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험을 봐서 틀리는 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잘 안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틀렸던 시험들의 문제들을 시험 다음 날, 그러니까 시험을 토요일 날 보니까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기본서도 그 관련된 부분을 다 봤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틀렸던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국가직 7급에 갔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컨디션 유지가 솔직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은 사실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뭐 조깅을 한다든지 뭐 헬스를 한다든지 뭐 수영 좋아하시면 수영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공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면은 다음날 공부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는 이게 시험 한 달 앞두고는 더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없고 슬럼프 극복한다고 나 잠깐 공부 안 하고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아니면 바깥에 좀 놀러 다녀야겠다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자기 전에 아 오늘 공부 못했는데 내일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이게 다음날 됐다고 해서 다시 공부하는 상태로 돌아오기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럼프가 왔다 하면은 그냥 공부를 더 하시고 그냥 내용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안 들어오면 인강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슬럼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책 한 번 더 펼치고 그냥 뿌듯한 마음 느끼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쳤습니다. 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까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쪽 끝에 가면은 중소벤처기업부 부스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뭐 중소벤처기업부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쪽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뭐 오늘 채용 설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시 또 여쭤봐 주셔도 되고 사실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많이 힘드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는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하는 것이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